자, 115회 전산해결급 실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 컴퓨터는 1153번 다산 컴퓨터는 컴퓨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가 11기, 회기기간이 2025년도이다. 전사는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점, 3점, 4점에서 10점이죠. 첫 번째 1번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K랩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기 회사 코드로 들어가서 여기 다산 컴퓨터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서 거래처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등록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잠깐 멈춰 놓고 입력을 했는데요. 자, 여기 02411번 문제 나와 있는 거 입력해 주시고 주식회사 구동컴퓨터 입력해 주시고요. 자, 우측 여기에다가 사업자 번호 다시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주연이라고 되어 있고요. 업태는 제조, 그리고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 장치, 그 다음에 주소는 울산관역시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102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멈춰 놓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821번 보험료 계정 과목에 아래 조교를 추가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821번 보험료 계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맞으시죠? 그러면은 자, 아무데나 코드 번호 선택하시고 821이라고 눌러주시면 그 해당 번호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번호를 먼저 빨리 찾으신 다음에 자, 문제 현금 적요 7번, 대체 적요 5번, 6번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보험료 7번 여기 7 누르고 엔터 친 다음에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화면처럼 경영인 정기보험료 납부 이렇게 문제 되어 있는 대로 해주시고요. 대체조교 여기 5번 5 누르고 엔터 치고요. 경영인 정기보험료 미지급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또 6 누르고 엔터 누르고 경영인 정기보험료 상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으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3번입니다. 다음은 다산 컴퓨터의 올바른 선급금 선수금의 전체 기초 잔액이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삭제, 수정,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 여기 제목을 보고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인가 보다. 그러면 자, 여기 전체 메뉴에서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선급금 자, 지금 선급금이 자, 전체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원전자께 나와 있는데 해원전자께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거기 문제 보시면은 232만 원이래요. 232만 원. 그쵸? 이렇게 고쳐 주시고요. 또 공상 주식회사께 빠졌습니다. 그럼 F2번 눌러서 공상이라고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공상이죠. 공상 주식회사. 공상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걸어 주시면 돼요. 금액이 얼만데요? 100 문제 보시면 187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이 전체 금액과 거래처별 금액이 딱 맞게 되면 여기 차액이 없다라고 떠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안 맞으셨으면 차액이 여기 보일 거예요. 그럼 차액이 있으면 혹시 오타 난 건 아닌가 한번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수공 계정도 확인해 보래요. 자, 선수공 눌렀습니다.
자, 선수금 보니까 유소전자가 21만 원이 아니고 거기 문제 보시면 얼마예요? 210만 원이죠. 210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신곡상사. 신곡상사는 5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네요.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회전자라고 돼 있는 거는 아예 없는데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자, 요걸 지우실 때는 F5 5번 눌러 주시면 요 라인이 삭제가 돼요. 이렇게. 해당 라인에서 F5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자,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한 문제당 3점씩 6문제, 총 18점이 나오게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1번 7월 28일 거래처 주경제전자의 외상 매입금 23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당사에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자, 여러분 이 거래 내역의 요점은 외상 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일부 갖고 나머지 면제받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가 감소하고 230, 대변에 어음 발행한 거는 그렇죠. 지급어음 200만 원. 30만 원만큼은 대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그쵸? 자, 날짜는 7월 28일입니다. 그쵸?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요. 채권 채무는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제전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경제전자. 적요는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230만 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0만 원은 당사,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급어음이죠. 자, 지급어음인데 2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경제전자한테 발행한 거니까 그대로 거래처 코드 200만 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대변에 대차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대차 차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으면은 차변의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플러스면은 대변의 금액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플러스네. 대변에 더 들어가야 되네. 그럼 대변이 뭘까? 채무를 갚지 말래요. 탕감받았어요. 그럼 나한테는 이익인데. 자, 이렇게 채무를 탕감받았을 때의 이익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잡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 이건 영업활동하고 상관없잖아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9월 3일 날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46만 원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했대요. 자, 그럼 분기가 어떻게 될까요?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지금 발생된 거죠. 246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분기가 되겠네요.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날짜는 9월 3일이라고 나와 있죠. 9월 3일 들어가 주시고요. 자, 차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 3번 눌러주시고 단기 차입금을 갚은 거니까 F2번 눌러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고요. 그렇죠? 자, 거래처는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거니까 하나은행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은행 차입금이 얼마라고요? 문제 보니까 8,200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246만 원을 또 같이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자 비용은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문제 보니까 246만 원, 246만 원. 그렇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보통 예금으로 이체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자, 어느 은행 통장에서 나갔다는 건 없죠. 하나은행 차입금을 갚은 거지 하나은행 통장에서 나갔는지 뭐 우리은행에서 나갔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냥 대변에 보통 예금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했다. 그럼 국민은행 코드를 거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보통예금이 어느 통장 보통예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으니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보시는 분들은 17쪽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자, 3번입니다. 9월 12일 중국의 도키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회사에 대한 제품 수출 외상 매출금 10,000달러. 선적일의 환율이 1,400원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즉시 원화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대요. 자, 그래서 입금 시점에 환율이 또 1,380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분계를 한번 고민해 보면,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분계를 써볼게요. 지금 외화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도 연습장에다가 또는 여기 써보시면 보통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문제 보니까 10,000달러인데 입금 시점의 환율이 얼마예요? 1,380원. 그럼 제가 계산기 눌러보니까 1,380만 원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맞죠? 자,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대변에는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데 10,000달러인데 자, 선적한 날의 환율이 1,400원이었대요. 그러면은 10,000달러 곱하기 1,400원 하면 1,400만 원이 없어져야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얼마가 차이 나냐면 20만 원이 대차가 안 맞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그쵸? 환율 차이로 인한 외환 차변이니까 외환 차손 이렇게 분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반좌표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날짜는 자, 이렇게 여러분 분계가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장이나 또는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 보신 다음에 입력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고요. 자, 어느 은행 통장이라고 나와 있진 않고요. 다시 문제 보시면 10,000달러에 1,380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통예금 얼마였어요 아까? 1,380만 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대변에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없애주시는데 이거는 중국의 뭐 도키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영문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10,000달러인데 선적일의 환율 1,400원이니까 그럼 1,400만 원이 없어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차 차익이 여러분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뭐예요? 차변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변이면 비용이네? 손실이겠네? 그럼 이게 뭘까? 외환 차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외환 차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신다라는 거죠. 외환 차손 차변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순서는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 위치만 금액만 잘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변의 외환 차선부터 먼저 입력하고 보통예금을 마지막에 입력해도 상관없죠. 그죠? 순서는 상관없는데 그 위치에 해당 계정이 맞게만 들어가면 돼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4번이네요. 자, 10월 7일 보니까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식, 5,000원짜리 주식, 보통주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했대요. 아, 주식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하라는구나, 라는 거죠. 발행가액이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해라. 그리고 신주 발행 전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번에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 발행하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차변에 100만 원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자, 천주에 7천 원이면 700만 원이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 700이 증가하고 대변에는 천주인데 5천 원이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이니까 대변의 자본금은 500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만큼이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이 돼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이거부터 우선 상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일반전표 입력으로 오셔가지고, 자, 날짜가 10월 7일입니다. 자, 10월 7일로 들어가서 차분하게 하나씩 볼게요. 자, 주식을 발행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래, 그러면 보통예금이 들어왔겠네. 그죠? 자, 금액이 얼마일까? 바로 여러분 옆에 계산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 누르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1000주인데 곱하기 7,000원에 발행했으니까 7,000원은 하면 700이네. 그죠? 왜 암산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하냐면 실수를 합니다. 시험장 가면. 왜냐하면 긴장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것도 그냥 한번 눌러보시라고 자꾸. 누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대변에 주식 발행하면 뭐가 뜨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 액면 금액. 자, 액면 가액이 한 주당 5,000원인데 1,000주니까 그렇죠. 500만 원 이렇게.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면 지금 대차 차익이 200만 원이 떴으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거기 문제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발행하는 이 발행에 대한 분개를 하기 전에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에 있는 걸 우선 대변으로 우선 상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우선 상계해 줘야 돼요. 약속입니다. 그리고도 나서 이걸 상계하고 나서도 100만 원이 대변에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0월 28일 날 단기분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1200만 원. 자, 여러분 DC형이라는 게 뭐냐면 확정 기여형을 DC형이라고 해요. DB형을 확정 급여형이라고 그래요. DC형은 확정 기여형이에요, 여러분.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1200만 원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12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생산부에 대한 것이다. 자, 우리 확정 기여형 DC형은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종업원 그 퇴직연금 계좌에다가 싸주면 그만이에요. 그 이후의 일은 종업원과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DC형, 확정 기여형은 우리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면 끝. 자, 복습. 확정 기여형,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한 번만 같이 소리내서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확정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꾸 숙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날짜가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자, 확정 기여형, DC형은 확정 기여형을 말해요. 그래서 퇴직급여. 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데 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실 때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1200 중에 400만 원은 영업부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니까 차변에 자, 나머지 그럼 1200 중에 400은 영업부서니까 나머지 900은 생산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퇴직급여 500번대로 그죠? 생산부 거는 500번대 제조로 나머지 금액 얼마? 그렇죠. 900만 원이겠죠. 1200이니까 900이 아니라 그렇죠. 800이죠. 800. 800만 원이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출금됐으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해서 어디 은행인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1200 중에 자, 400만 원은 영업부 800번대 그리고 800만 원 나머지는 생산부 500번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밑에 보니까 6번입니다. 11월 12일
전기 회수불능으로 일부 대손 처리한 주식회사 은상전기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해서 지금 하나은행 통장 여기 보니까 250이 25년도 11월 12일 날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회계 처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선 연말에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라고 했다가 대손이 확정되면 차변의 대손충당금부터 먼저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자, 근데 대손 처리했던 돈이 만약에 대손 처리했던 이 채권이 회수가 되면 대변에 대손충당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상각비로 했던 거를 회수했다 하더라도 대손충당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손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했던 차변에 대손 상각비로 했던 회수를 하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결산할 때 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을 또 보충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했다라고 문제가 나오시면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은 그냥 대변에 대손 충당금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손 처리됐던 채권이 회수가 됐다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날짜가 지금 11월 12일 날 회수가 됐어요. 11월 12일 날 차변에, 자, 지금 보니까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죠. 자, 보통예금.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은행이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거래처 코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이 얼만데요? 보니까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회수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대손 충당금은 이게 채권별로 설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을 회수한 거니까 여러분 111번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에 충당금 109번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115의 기출문제 일반조표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